에덴 시니어 센터가 1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정성스러운 돌봄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러브핸드 시니어 센터 역시 다시 문을 열고 사랑의 손길로 한인 어르신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250만 미주 한인들은 숫자 면에서 약해지고 있으나 정치 파워 면에선 강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미 전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사실상 독립을 선언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감염의 4건당 1건으로 나타나 지배종이 되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에덴 시니어 케어를 비롯한 한인 시니어 센터들이 팬데믹으로 셧다운된 지 15개월 만에 문을 열고 한인 어르신들에게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며 정성스러운 돌봄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니어 센터에 나온 한인 어르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견뎌내고 15개월 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나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1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연 에덴 시니어 케어 를 둘러봤습니다. 코로나 탈출, 전면 개방, 일상 복귀의 마지막 상징으로 한인 시니어 센터들이 무려 1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챈틀리에 있는 에덴 시니어 케어는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된 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다시 열고 어르신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코로나 사태에서 15개월 만에 다시 에덴 시니어 케어를 찾은 한인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운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돼 무척 기쁘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소유거리가 없었잖아요. 집안에서 나오니까 나이가 들으나 젊으나 다들 꽃으로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저 대화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기회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친절하게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기쁘죠. 네, 너무 기쁘고 정말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반갑고 기뻐요. 웃는 것도 같이 웃고 좋아요. 한인 어르신들은 재개 첫날부터 음식과 간식을 서로 나누고 박수치기, 빙고 게임부터 운동시설, 건강진단과 물리치료 등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 스칼렛 에덴 시니어 케어 원장은 에덴 시니어 케어는 무엇보다 청결한 시설을 갖추고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까지 고려한 맞춤 식단,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한결같은 어떤 섬김의 그 모습과 또 프로액티브한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또 청결함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서로 교제가 서로 또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것들이 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셧다운으로 15개월 만에 문을 연 에덴 시니어 케어는 15명의 전문 스태프들이 오랫동안 청결한 시설과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한인 어르신들을 다시 모시면서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연발했습니다. 에덴 시니어 센터는 재개장 첫날 센터를 나오시다가 세상을 뜨신 4분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영상물을 보면서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5개월 만에 문을 활짝 연 에덴 시니어 케어와 같은 한인 시니어 센터들은 어르신들이나 스태프들이 똑같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하며 만면의 미소를 띠며 활기찬 생활을 재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팬데믹으로 셧다운됐다가 1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연 한인 시니어 센터들 가운데 러브핸드는 센터 이름처럼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드린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한인 어르신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러브핸드는 어르신 6명이 한 조로 서로 도우며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러브핸드 시니어 센터도 방문해 봤습니다.
코로나로 셧다운된 지 15개월 만에 문을 열고 사실상 처음으로 어르신을 모시게 된 러브핸드 시니어 데이 케어는 새 시설답게 깨끗하고 넓으며 여러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어르신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러브핸드라는 이름과 같이 무엇보다 사랑의 손길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어 한인 어르신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시니어 센터가 문을 닫아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없었던 한인 어르신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함께 소일거리와 건강한 식단, 운동과 진료까지 할 수 있는 시니어 센터에 다시 나온 기쁨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같이 가정적인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부부님들이 교회 다니시니까 그 러브핸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잘 견뎌내서 또 이렇게 복지센터라고 열어주시는 게 고마워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여럿이서 그냥 재밌게 살아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좋죠. 바깥 바람도 쏘이고 예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고 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러브핸드는 버지니아에선 후발주자지만 다른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경험을 살려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드린다는 모토 아래 어르신 모시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러브핸드 시니어 데이 케어의 하이디 장 대표는 어르신 6명이 한 조로 서로를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소외된 분들이 없으세요. 어디에든지 액티비티가 다 참석하게 하시고 또 같이 더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은 정말 기쁘고 평강과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돕고 그렇게 기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이디 장 대표는 러브핸드는 이민 생활을 해오며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상처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시니어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브핸드에선 넓고 깨끗한 시설에 설치된 당구장에서 할아버지들이 당구 게임을 하고 할머니들은 안마 의자나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노래방, 도서관, 기도실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러브핸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시설의 안전장치에 가장 신경을 쓰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고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성심껏 보살펴드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연우입니다. 245번째 독립기념일에 250만 미주 한인들은 숫자 면에서는 약해지고 있으나 정치 파워 면에선 강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한국 외교부 통계로는 255만, 연방 센서스의 공식 통계로 186만 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해졌으나 대선 투표율이 60%로 4년 전보다 15%포인트나 급등했고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명을 한꺼번에 배출하는 등 정치 파워는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태어난 지 245년을 맞은 독립기념일에 미주 한인들은 이민 숫자에서는 주춤해져 약해지고 있는 반면 고학력 고소득에 이어 투표 참여율 급등으로 정치 파워는 크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는 2019년 현재 한국 외교부 통계에서는 254만 7천여 명이고 연방 센서스 공식 통계로는 185만 9,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19년 2년 전에 비해 2% 늘어나는 데 그쳐 2017년에 11%나 급증한 데 비해 급격히 둔화된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특히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기년도 한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16,055명으로 전년도 18,281명에서 2,200여 명 12%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20년에 11,000여 명으로 전년도 15,700여 명에서 4,700여 명, 무려 30%나 급감했습니다. 미국 이민자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해야 미주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이 한 표를 행사해 정치 파워를 신장시킬 수 있으나 근년 들어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2010년 한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저조했던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전체 영주권 취득이 한 해 103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32만 명, 31%나 급감했고 시민권 취득도 한 해 전체 82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21만 명, 26% 줄었기 때문이어서 한인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으로 돌아서 올해는 한인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인들의 정치 파워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 익히 알려진 대로 한인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4명이나 한꺼번에 워싱턴에 진출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미셀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여성 파워를 과시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한국계 여성 파워에 가세했으며 앤디 킴 하원의원은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대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60%를 기록해 2016년 대선 때 45%보다 무려 15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60%는 같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인도계 71%, 일본계 66%에 이은 3위로 올라선 것이고 중국과 베트남계 55%, 필리핀계 54%를 추월한 겁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급등함에 따라 미국의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연방상하원 후보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 후보 등 공직 후보들이 한인 표심 잡기를 위해 자주 등장하고 있어 그만큼 한인들의 정치 파워가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독립기념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독립 근접을 선언하며 70% 백신 접종 목표에는 약간 미달했음을 인정하고 모두를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 행사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불꽃 축제 등으로 전역에서 일상을 되찾은 자유를 만끽했으나 백신 접종이 지역별,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태어난 지 245년이 된 독립기념일에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 DC, 나가미 전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사실상 독립을 선언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000여 명을 초대한 바베큐 파티를 개최하고 독립기념일 축제에 축포를 쏘아 올리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몰 링컨 메모리얼 상공에서는 수만 발의 폭죽을 터뜨려 형형색색의 불꽃놀이 장관을 연출하며 일상을 되찾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독립도 선언하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독립 근접으로 표현을 바꿔 선언한 것으로 백신 접종 목표에는 약간 미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남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Today, we are closer than ever to declaring our independence from a deadly virus.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70%에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67%로 3포인트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이 너무 일찍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이 지역별, 연령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 이웃, 사회, 미국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Haven't gotten vaccinated. Do it now. For yourself, for your loved ones, for your community, and for your country.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은 동부와 서부, 중서부주들은 대체로 한 번 이상 접종률이 70%를 넘었으나 남부는 55%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한 번 이상 백신 접종률을 보면 버먼트, 하와이, 매사추세츠가 80 내지 85%에 도달했고 메릴랜드, 캘리포니아는 75%에 육박했으며 워싱턴 DC, 뉴욕,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 모두 20여 개 주가 바이든 목표인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미시시피, 루지애나는 40%대에 그치고 있고 엘라바마,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0여 개 주는 5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염병 연구의 대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 급속 확산돼 신규 감염의 25%를 넘어서 지배종이 됐으며 최근 사망자의 거의 전부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던 경우라고 경고하고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감염의 4건당 1건꼴로 급속 확산돼 지배종이 된 것으로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망자 중에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나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이 근접했다고 선언했으나 미국 내 코로나 위험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되어버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 내 감염에서 4건당 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2주마다 2배씩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미국 내 감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6.1%인데 이는 1주 전의 20%, 3주 전 10%에 비해 매주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번 다 맞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88%나 항체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셀 왈렌스키 CDC 소장은 최근에 코로나 사망자의 99.5%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비드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미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차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 부스터 접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항체 생성 효과가 수년간 지속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해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으나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한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현존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얼마나 강한지 공식 판정하는 대로 올 가을에는 3차 부스터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1차와 2차에 화이자를 맞은 사람이 3차 부스터로는 모더나를 맞는 등 교차 접종하는 게 더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도 판정해 교차 접종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